여러분, 엔비디아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요즘 월가에서는 이 회사도 엔비디아 못지않게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아마 그냥 메모리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 회사가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AI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역시 엔비디아죠.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뒤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메모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 그러니까 GPU가 있어도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꺼냈을 기억 장치가 없다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죠. AI 혁명에 보이지 않는 영웅, 그게 바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자, 이 D램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39%, SK하이닉스가 37%, 거의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 22%로 3위를 차지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거인 중에 마이크론이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순서대로 마이크론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숨은 강자인지, AI의 진짜 연료는 뭔지, 또 경쟁사들과의 전쟁, 그리고 미래 변수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론은 단순히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유일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또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마이크론의 역사를 보면 이 회사가 가진 맷집이 보입니다. 1978년에 시작해서 1985년 일본 기업들의 공세에 인텔마저 D램 산업을 포기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국 기업이었죠. 그 후로도 여러 기업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지금은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마이크론이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그 답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의 핵심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연료,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이게 뭐냐면 D램을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착착 쌓아올린 거예요.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1차선 도로에서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린 거죠. 엔비디아 GPU의 성능, 사실상 이 HBM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램 칩을 수직으로 쌓고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고속도로처럼 확 넓혀서 GPU랑 정말 상상 초월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열쇠죠.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이냐면 마이크론 CEO가 직접 이 말을 했습니다. 2026년에 생산할 HBM 벌써 다 팔렸습니다. 아니 2년 뒤에 만들 물건이 벌써 완판이라니 시장에 HBM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폭발적인 수요는 당연히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월가 전문가들이 이 정도 벌겠지 하고 예측한 수치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 모두 예상을 훨씬 웃돌았죠. 그리고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플러스 57%. 이게 뭐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무려 57%나 늘었다는 겁니다. AI 붐이라는 엔진이 마이크론을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가진 경쟁력의 원천은 도대체 뭘까요?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게는 없는 마이크론만의 두 가지 비밀병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미국 국적이라는 든든한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리 업사이클이라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아니, 국적이 왜 무기가 되냐고요? 지금의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 마이크론은 미국의 반도체법, 즉 칩섹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으니 안정적이고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자산인 셈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타이밍입니다. 원래 메모리 산업은 롤러코스터처럼 경기를 엄청 타거든요.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막 AI라는 강력한 수요를 만나 폭발하는 슈퍼사이클의 입구에 들어선 겁니다. 마이크론은 이 거대한 상승 파도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마이크론 앞에 꽃길만 펼쳐진 건 절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두 거인과의 정말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핵심 시장인 HBM 점유율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62%로 시장을 거의 압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17%로 아직은 추격하는 입장이에요. 이 구도를 어떻게 깨트리느냐가 마이크론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로 세 회사를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HBM 기술력과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이 최대 강점이고요.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규모와 생산력이 무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바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치트키를 가지고 AI 수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자 무기가 다른 아주 흥미로운 삼국지 구도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미래를 좌우할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회 뒤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마이크론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산업의 주기성, 이건 호황이 끝나면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HBM 시장 경쟁은 갈수록 더 피 터지게 될 거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 생산시설 대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된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AI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고 점유율까지 뺏어온다면 주가는 $200 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럴 경우 $145에서 $165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나 경쟁 심화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135 아래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 시대에 미국이 가진 핵심 전력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두뇌를 움직이는 기억 장치이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립에 핵심 열쇠를 준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마이크론은 AI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잠시 올라탄 수혜자에 그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 패권 시대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영구적인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